그래서 이 부대들이 투입되고 적과 교전되자마자 실제로 1분에서 5분 사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탄약을 쓰고 나니까 미군의 해병 사단이 중공군 10여 개 사단을 이 군수가 전투와 전쟁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에도 돌이켜볼 군수 측면에서의 교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 전쟁을 군수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아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한국 전쟁에서 군수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한 3일 정도 후에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전투가 발생했던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홍천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투를 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았죠. 근데 서울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적 그나마 전투를 시도했던 곳이 무엇이냐면 현재 미아리 너머에서 다음에 의정부 이 일대에 우리 한국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전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을 그리고 밤새 기차로 끌고 올려가지고 대대 단위로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부대들이 전투에 투입된 지 그리고 실제로 적과 교전한 지 10분 이내에 부대가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는 초기에 이 전투를 분석하면서 한국군의 실패 사유로 대대 단위 축차 투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방어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낱개로 투입하다 보니 사라지고 해서 실패한 사례다. 각계격파가 봤다는 거죠.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한국 전쟁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분석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실상을 더 들여다봤더니 실제 투입됐던 그 부대에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탄약의 숫자는 개인당 10발 내지 15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용화기탄은 단 한 발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당 소총탄을 10발에서 15발 그걸 들고 가서 싸우라고 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탄환을 추가로 보급해 달라고 당시 대대장들, 당시 그 부대 사단장들이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탄약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이 투입되고 적과 교전되자마자 실제로 1분에서 5분 사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탄약을 쓰고 나니까 아니 15발 1분이면 다 쏠 거 아니에요. 뭐 용감한 병사는 이렇게 단발로 좀 길게 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라지고 맙니다. 부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전투 전후 분석이라 그러면 탄약이 없는 부대를 투입한 것이 전투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맨몸으로 막으라고 밀어넣은 거하고 똑같네. 일종의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부대들이 나중에 이제 뿔뿔이 해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강 이남의 작전에 일부 다시 모여들어서 전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초기 전투의 실패를 저희들이 군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북한군이 한강을 도하하는 걸 우리가 지연시켰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6.25의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한강을 도하지 않고 3일 이후에 도하하는 그렇죠. 그걸 하나의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군수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지금 현재 한강에 있는 그 다리가 한 30여 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는 한강에 다리가 많았던 게 아니고 지금 부서진 한강 철교가 있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왜 3일 동안이나 지체함으로써 우리 한국군이 정비할 기회를 주고 미군 참전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는 이런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군수 측면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것은 군대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즘도 한강 도하를 해서 남한강 이포에서 도하훈련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차라든가 병력이 체계적으로 전투 준비를 갖추고 도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한강 도하할 준비에 3일이 소요되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한강 도하를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파괴된 한강철교, 그러니까 지금 제3 한강교 자리에 있던 그 파괴된 철교, 이걸 건너지 못하고 이제 도하 작전을 펼쳤어야 되는데 복잡한 지원 요소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대표적인 한국 그 전쟁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일 기병사단이 한국 전쟁 시에 얼마나 용감했느냐. 그래서 용감한 미군의 해병사단이 중공군 10여 개 사단을 이기고 탈출에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작전 사례로 소개되는 네.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살펴보면 실제로 장진호라는 곳이 북한에서 이제 함흥 쪽에서 북한 국경선 쪽으로 진격하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요. 그 당시가 1950년 11월입니다. 11월 말경인데 이때 굉장히 혹독한 추위가 엄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매우 추웠는데요. 이 추위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추위가 당시에 그 지역 일대를 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개 해병사단이 중공군 일개 병단에게 안전하게 포위됩니다. 일개 병단이면 중공군 14개 사단을 얘기하는데 실제 전투에는 한 10여 개 사단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사단에 포위된 일개 해병사단이 어떻게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을 때 요즘에도 그 분석 기사를 보면 저는 스스로 좀 묻곤 하는 게 용감한 미 해병사단이 해병 정신호를 발휘해서 전투를 용감히 수행해서 싸워 이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 1월 말에 그 백두산 지역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영하 40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추위가 그때 닥쳤던 거예요. 그 추위에서 무슨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공군이 당시 받았던 식량이 뭐냐면 감자였습니다. 근데 감자를 영하 30도에서 유지하게 되면 이게 돌멩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중공군은 감자하고 미숫가루를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숫가루 일주일치 정도를 이렇게 견장처럼 이렇게 목에 감고 그리고 전투에 투입한 중공군 10개 사단이 미 해병 1개 사단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최초로 미 해병 사단은 공중 보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록에 보면 공중 보급할 물자를 포장하는 방식도 발전시키고요. 또 그때 전투 대장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군수품을 보급을 원하는가 했을 때 대대장들이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기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장비를 가동시켜서 그 열기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군수 보급이 단절된 중공군과 군수 보급이 유지된 미군의 전투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 분석을 하면서 어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미군의 어떤 중사가 이렇게 동굴을 발견합니다. 네. 동굴을 발견해서 들어가서 총을 쏘면서 안에 이업을 하니까 안에 있던 중공군 1개 중대가 네. 모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손을 들고 나오는데 그 표정이 슬픈 표정이 아니고 굉장히 기쁜 표정이에요. 아, 이제 살았다. 네, 이제 살았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먹을 걸 이제 얻게 됐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실제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철수로에 있는 다리, 공사 이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공군도 미군의 포로가 되면 최소한 먹을 건 준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실제로 추위와의 싸움에서 중공군은 추위 그리고 배고픔에 의해서 패배했고 미군은 군수 보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극단의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전투란 생존성의 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싸움의 문제는 고사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지원하는 것이 이제 군수와 보급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쟁도 결국은 이런 이제 군수 보급이 잘 이루어지면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해 봐도 군수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군요. 제가 군수를 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분석,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한국군이 군수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업무를 관리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군수는 당장 임기응변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군의 전쟁 준비라는 것은 사실상 군수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유지하면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들 다 군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군에 가서 강의 훈련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훈련은 세게 하지만 편안하게 피로를 회복하는 여건은 꼭 마련해주고 시키는 선진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수의 문제입니다. 군수를 잘 관리하면 훈련도 세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가는 톱니바퀴로군요. 오늘 군수 전문가 김철환 교수 모시고 군에서 이제 군수의 중요성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군수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센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